교도소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오늘 출소한 지은수입니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를 보고 하교 중인 그 여자아이를 기다립니다. 누구세요? 비가 쏟아지자 얼른 우산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죠. 감사합니다.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녀는 우산을 주고는 돌아섰는데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더니 아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가요. 왜 이래? 괜찮아. 은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러는 걸까요? 한때 은수는 디오 코스메틱에서 능력 있는 사원이었죠. 이번에 저희 디오 코스메틱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거 썼어요? 네? 아니 엄청 예뻐 보이길래. 원래 제가 좀 예쁩니다. 부사장인 기범은 첫눈에 은수에게 반하게 되고 회장도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은데요. 은수는 자상한 시어머니와 멋진 남편을 만나 이제부터 네 엄마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네, 어머니. 행복을 꿈꾸게 되죠. 행복 고속도로만 달릴 것 같은 그녀가 왜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걸까요? 그깟 이혼서를 던져놓고 그렇게 숨어버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살려줘. 야, 남들이 들으면 내가 죽일 줄 알겠다. 제발 부탁이야. 나 좀 놔줘. 놔줘. 놔달라. 기범은 은수를 사랑하지만 온 힘을 다해 괴롭히는 사이코패스였는데요. 임신한 은수는 아이 많은 지옥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기범에게서 도망쳤었는데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불러. 경찰도 부르고 기자도 부르고 다 불러. 근데 걔네가 누구 편일까? 가까이 오지 마. 거기서. 기범과 실랑이를 벌이던 은수는 기절했다 눈 떠보니 기범은 죽어있고 자신은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죠. 복중에서 아이를 낳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부검 소견서를 봤더니 이 칼에 찔리면서 갈비뼈에 금이 갔더라고요. 그러면 상대가 엄청난 힘으로 칼을 찔렀다는 건데 고작 50kg도 안 되는 여자가 그게 가능할까요? 은수의 사건에 유일하게 의문을 품은 문화부 기자 지민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들쑤시지 말라는 선배의 만류에도 그는 은수를 만나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면회 신청 거절했습니다. 네? 도와달라던 은수가 면회를 거절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죠. 딸에게 분유를 먹이려던 은수는 멈칫하고 분유통을 쏟아부으니 모래가 섞여 있었죠. 누구야? 내가 그랬는데? 은수가 머리끄덩이를 먼저 잡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맞게 되는데요. 둘 다 독방으로 끌고 가. 교도소장과 재소자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강 기자님, 저는 디오 코스메틱 부사장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은수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약속 장소로 뛰어가는 지민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합니다. 한편 은수는 아버지가 보낸 소포를 받아 아기에게 덮어주는데 213번 빨리 나와. 빨리 기후 신청부터 해. 기후 신청이요? 좀 전에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비휴 신청 불어댔다.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그래 알아. 말도 안 돼. 결국 은수의 기운은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된 후 받아들여졌습니다. 은수 아버지에게서 바람맞고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온 지민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가 그렇게 바라던 특파원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사실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는 지민을 저 멀리 보내려는 김호란 회장이 권력을 쓴 덕분이었죠. 호란이 은수의 면회를 와 제안을 합니다. 그 아이 나다오. 뭐라고요?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에 제 딸을 보낼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해도 때렸고 도망치면 찾아내서 때렸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도 때렸어요. 어머니 아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였니? 그러고 싶었죠. 근데 안 죽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실 꼭 밝힐 겁니다. 은수가 단호히 거절하자 호라는 유일한 핏줄인 손녀를 할머니로서 데려가고 싶다고 호소하지만 은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은수의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천식이요? 네. 아무래도 면역력 약한 아기가 안 좋은 공기 속에 계속 있다 보니 문제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아기 상태는 더 악화될 겁니다. 은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호란에게 아이를 보내기로 하는데요. 아이를 보내기 전 교도관에게 부탁해 아이와의 사진을 한 장 남깁니다. 그녀는 해마다 보내진 아이 사진을 보며 숨을 쉬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게 10년을 버티고 출소하게 되어 자신의 딸을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사진 속의 아이는 은수의 딸이 아니었죠. 그동안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들 누굽니까? 아, 벌써 알았니? 우리 집 도우미 딸인 거? 확인하러 왔던 은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너는 내가 정성스레 가꾼 꽃밭을 짓밟고 무너뜨렸는데 난 왜 네 꽃밭을 지켜줘야 하나? 그래서요? 갖다 버렸어. 은수는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은수는 아빠를 만나러 왔다 관리인으로부터 매년 은수 아버지에게 꽃을 두고 가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는 은수가 찾아 헤매던 호란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죠. 윤 비서님, 호란이 은수의 아이를 건네봤던 날 거액의 돈을 건네며 끔찍한 일을 지시하죠. 아픈 아들이 있는 윤비서는 그 돈을 받고 호란이 지시한 대로 아기를 물속에 던지는 척을 하고 몰래 아이를 입양기관에 부탁했는데요. 불임 부부였던 지민과 세미가 입양기관에 들르게 되고 지민의 손을 잡았던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은수의 딸이었죠. 윤비서가 일러준 대로 딸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우주는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냥 보려고만 했는데 막상 딸을 보니 와락 끌어안고 흐느끼게 됩니다.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지민은 은수를 유괴범으로 오해하죠. 며칠 후 우주는 할머니 가게 앞에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죠. 우주야. 우주는 너무 놀라 무작정 뛰게 되는데요. 세미는 쫓아가다 넘어지고 은수는 우주가 걱정되어 전속력으로 뒤따라가죠. 우주는 달리다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은수가 가까스로 받게 되죠. 우주가 이렇게 도망친 이유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이죠. 은수는 우주를 업고 응급실로 가고 천식이 재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밤늦도록 우주가 안 보이자 온 가족이 우주를 찾아다니고 지민과 지경은 함께 CCTV를 보는데 은수가 우주의 뒤를 쫓는 것을 보고는 유괴범으로 확신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북동 유괴 사건이 벌어지고 은수는 유력한 유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세미는
지민과 이혼 후 매일같이 그리워하며 다시 잘해보려 하지만 지민은 냉정합니다. 세미의 바람으로 이혼한 것이기 때문이죠. 대화 중에 세미가 엊그제 우주를 만났고 그래서 우주가 도망갔음을 알게 되죠. 다시는 우주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경고하고는 일어서는데요. 회사로 복귀한 지민은 선배로부터 성북동 유괴 사건 진범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죠. 은수는 풀려나게 되고 때마침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한 남자가 은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는 사과하러 온 지민이었죠. 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주의 치료비 값을 전달하지만 은수는 거절하죠. 저기 그럼 제 딸이랑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따님께서 제 딸이랑 많이 닮았다고. 은수는 딸과의 데이트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예쁜 옷을 사고 어디 데이트 가시나 보다. 네, 제 딸이랑요. 우주의 아이디어로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과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원없이 바라보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며 멀리 떠나기 전 내심 안심이 됩니다. 금손인 은수는 어여쁜 화관을 딸을 위해 만들고 딸의 머리를 닦고 화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화관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죠. 함께 설거지를 하던 은수는 조심스럽게 우주 엄마가 바쁜지 묻고 지민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운다고 고백하죠. 은수는 딸이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머리를 자른 후 잘린 머리카락과 함께 차표까지 버립니다. 지민은 벚꽃 축제가 한창인 강원도 삼척에 출장 왔다. 일정이 끝나고 축제를 둘러보고 있었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있는 은수와 우연하게 만납니다. 내 딸의 엄마만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여자 한번 돼보려고. 안녕하세요. 무비타임즈입니다.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된 거짓말의 거짓말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서스펜스 멜로이기 때문에 스릴감 넘치면서도 달달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목처럼 주인공들이 한 가지 거짓말은 안고 간다는 가정하에 전개될 것 같은데요. 은수는 누명을 쓰고 딸과 생이별하기 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보면서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을 보내기 전 교도관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는데 최대한 재소자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카프로 가리는 부분은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딸에게 평범한 엄마의 기억으로 남고 싶었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수와 계속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호라는 9년 만에 윤비서를 불러들이는데요. 갑자기 잠잠해진 은수가 이상하다며 감시하라고 압박하죠. 그녀는 막강한 재력가이기에 은수가 복역 당시 언론 접촉 및 증인 출석도 못하게 막았던 인물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새엄마가 되려 하는 한 여자의 인생이 슬프고도 애잔합니다. 과연 누가 기범을 살해했으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 채널A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정주행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